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죠.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니 그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며느리 민서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첫 인사 때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참 반듯해 보였죠. 주변에서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민서는 늘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제 생일도 잊지 않았죠. 선물이야 뭐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동네 빵집에서 파는 평범한 것이었고 명절 선물도 대형마트에서 할인할 때 산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가 어디 쉬운가요? 민서는 늘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요. 경로당 가면 저는 종종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알뜰해. 돈 함부로 쓰는 법이 없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네 며느리는 명품 가방만 사달라고 한다. 맨날 외식만 하려 든다.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민서는 제 부탁도 잘 들어줬습니다.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았고 김장철이면 주말에도 기꺼이 와서 도와줬어요. 가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라며 미안해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야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눈에 밟히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손톱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예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민서의 손을 봤죠. 손톱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꽤 정교하더군요. 민서야, 손톱 예쁘네 제가 말했더니 민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른 손을 뒤로 감추면서 아, 이거요. 친구가 내일 가게 하는데 연습 삼아 해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민서는 제 앞에서 손을 잘 안 보여줬습니다.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제 생일이었어요. 민서는 어김없이 동네 빵집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도 없는 소박한 케이크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달이 좀 어려워서. 민서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날 밤 민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민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면이 환하게 켜진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냥 눈에 들어왔죠. 사진 알림이었습니다. 어디 식당 같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더군요.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이 보였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민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형편이 어렵다던 민서가 그런 곳에 간다고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회사 회식이었겠지. 아니면 친구 결혼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뒤로 저는 자꾸 민서를 보게 됐어요. 의심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거죠. 민서는 변함없이 수수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그런데 가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지만 비싸 보이는 향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이번에도 마트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세일해서 샀어요. 민서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마워. 이것도 비쌌을 텐데. 명절 준비를 하면서 민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야, 요즘 무슨 힘든 일 없니?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민서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뭘 숨긴다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서가 잘해주고 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서 착하지 제가 대답했죠. 아들이 안도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민서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민서가 정말 제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서 고급 식당에 가고 돈이 없다면서 비싼 향수를 쓰고 뭔가 어긋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서는 착한 애야. 7년간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잖아. 늘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게 거짓말일 리 없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저는 그날 밤 혼자 다짐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경로당 친구들도 부러워했죠. 순이야, 넌 참 며느리 복이 있다.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과연 민서는 제가 아는 그 착한 며느리가 맞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밖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엿뜯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민서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죠. 진짜 2,800이야. 맞아, 크루즈.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들뜬 목소리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내드리는 거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크루즈라고 했나요? 2,800이면 2,800만 원을 말하는 걸까요? 형편이 어렵다던 민서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죠. 시어머니, 걱정 마. 모르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 하잖아. 안 들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나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은 마시지도 못했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안 들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저는 속고 있었던 건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으로 아침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밥맛이 나지 않았어요. 민서가 돌아간 뒤 저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봐야겠다고.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아들이 사준 거라 잘 다루진 못하지만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죠. 크루즈 여행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가격들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2인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상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떤 건 3천만 원이 넘더군요. 형편이 어렵다던 민서가 이런 여행을 보낸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요? 설마 우리 아들 몰래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크루즈 여행을 보낸다더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서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그 웃음이 가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동네 여행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서였습니다. 여행사 직원과 마주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게 옆 화단 뒤에 몸을 숨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키고 싶지 않았죠.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뭔가 말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 제 앞에서 보던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당당해 보였죠. 직원이 두툼한 팸플릿을 펼쳐 보여줬어요. 잠시 후 민서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화단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다 예약했어. 2인실로 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마. 돈 다 준비했어. 엄마 아빠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민서는 행복한 목소리로 말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여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아까 젊은 여자분이 예약하신 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던데 그게 얼마나 하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 아까 그분이요? 지중해 크루즈 2인실 예약하셨어요.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민서가 전화로 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2,800만 원. 형편이 어렵다던 민서가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여행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늘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가방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었어요. 7년간 민서한테 준 생활비를 조회하고 싶었죠.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며느리 계좌로 보낸 돈을 조회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7년간 총 3,500만 원을 보냈더군요.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꼬박꼬박.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 계좌 잔액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데요.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 챙겨간 거였죠.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며느님 계좌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3,500만 원을 받아서 2,800만 원이 남아있다고요. 그럼 쓴 돈이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7년 동안요. 이게 맞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서는 제가 준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뭘로 생활했을까요?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요. 아니, 잠깐. 그럼 크루즈 여행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설마 제가 준 생활비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죠. 늘 웃으며 죄송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라고 하던 모습.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7년 동안 저는 민서를 믿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앞에서만 그런 척했던 거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을 꺼냈죠. 무슨 일이야?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크루즈 여행 이야기, 생활비 잔액 이야기. 미숙이는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순이야, 그건 좀 이상한데.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그거 하잖아. 인스타그램? 거기 한번 찾아봐.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미숙이 말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딸한테 물어볼게. 나중에 알려줄게. 미숙이가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제가 7년간 속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민서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죠. 3,500만 원을 받아서 2,800만 원이 남았다. 700만 원만 썼다. 7년 동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서는 제가 준 돈을 거의 안 쓴 거였어요. 그럼 뭘로 생활했을까요?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요.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만 살면서 제가 준 돈은 고스란히 모아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늘 형편이 어렵다고 했죠. 잠깐, 그럼 크루즈 여행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2,800만 원. 계좌에 남은 돈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준 생활비로 자기 부모님 여행을 보낸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저는 민서를 믿었어요. 착하고 알뜰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으로 친정 부모만 챙긴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내 돈을 빼돌렸다고요. 아니, 빼돌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 쓴 거였죠. 하지만 속인 건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직은 아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평소처럼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웃음을 지었죠. 잘 지내지. 민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전부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저 앞에서만 저렇게 꾸미는 거겠죠. 민서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민서가 돌아봤어요. 요즘 살림이 많이 힘드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뜰하게 살면 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을 안 쓰고 모아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경로당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 인스타그램 찾는 법.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 경로당에서 알려줄게. 우리 딸이 쉽게 설명해뒀대. 미숙이가 말했죠. 다음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미숙이가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봐. 이렇게 하면 된대. 미숙이 딸이 적어준 설명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따라했어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깔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름을 검색하면 돼. 미숙이가 옆에서 알려줬어요. 저는 민서 이름을 쳤습니다. 이민서. 몇 개의 계정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우리 민서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없네. 다른 이름으로도 해봐. 미숙이가 말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검색해봤습니다. 민서, 이민서.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젊은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언니, 비공개 계정은 검색 안 돼. 한 여자가 말했어요. 맞아. 친구 추가해야 볼 수 있지. 다른 여자가 답했죠. 비공개 계정?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집에 와서 다시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비공개 계정이 뭐래? 미숙이가 딸한테 물어보더니 알려줬어요. 아, 그거. 남들이 못 보게 숨겨놓은 거래. 친구만 볼 수 있대. 그럼 민서도 그런 계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친구 추가를 해야 한다는데 민서가 저를 친구로 받아줄 리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서가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민서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손을 뻗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다행히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민서의 진실을.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민서 계정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은 풍경이었죠. 이름은 이상한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게시물 수가 200개가 넘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눌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비싼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오랜만에 외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명품 가방이었어요. 드디어 샀다는 글귀와 함께 또 다음 사진. 해외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어디 유럽 같았어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써 있었죠. 저는 계속 사진들을 봤습니다. 비싼 카페, 백화점, 고급 호텔. 민서가 제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민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차 더 드릴까요? 민서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민서가 인사하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서는 7년간 저를 속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호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준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크루즈 여행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2만 원짜리 케이크도 미안해하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7년이에요. 7년간 저는 민서를 믿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민서의 진짜 얼굴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서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서의 가면을 벗겨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서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그 웃는 얼굴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설치다가 핸드폰을 켰어요. 민서 인스타그램이 자꾸 생각났죠. 저는 다시 그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의 풍경이 보였어요. 게시물들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딸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저장했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날짜를 보니 작년 제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민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케이크를 제대로 못 샀다고 미안해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인당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다음 사진. 명품 가방이었어요.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300만 원. 게시물 날짜는 추석 다음 주였죠. 그 추석에 민서는 대형마트 선물 세트를 들고 왔었어요. 세일 제품이라며 미안해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죠. 왜 이렇게까지 속여야 했을까요? 해외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였어요. 게시물에 남편이랑 힐링 여행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죠. 민서는 저한테 아들이 출장 간다고 했었어요.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던 겁니다.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모았습니다. 게시물마다 날짜와 내용을 메모했어요. 제가 민서한테 속았던 날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미숙이를 만났어요. 미숙아, 이것 좀 봐.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미숙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사치를 부렸어? 응. 근데 나한테는 늘 돈이 없다고 했어. 제가 말했죠.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이건 좀 심한데. 내가 준 생활비는 안 쓰고 이런 데 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설명했어요. 생활비는 거의 안 쓰고 모아뒀어. 그 돈으로 친정 부모 크루즈 보내고. 미숙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럼 이 사진들은 뭐로 산 거야? 아들 월급으로만 산 거지. 내 돈은 한 푼도 안 썼어. 제가 답했어요.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한테 준 돈은 친정 부모 호강시키는 데 쓴 거잖아. 이건 너무하다. 맞는 말이었어요. 민서는 시댁돈으로 친정을 챙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내가 더 알아보려고. 뭘 더 알아봐?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것만으론 부족해. 제가 말했어요. 미숙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영수증 같은 거 찾아봐.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하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서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청소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놓인 민서 가방을 봤습니다. 순간 생각이 스쳤어요. 가방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보였어요. 그 안에 카드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펼쳐봤어요.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산 거였죠. 금액이 280만 원. 구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다른 영수증도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파, 명품 신발. 전부 비싼 것들이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으로 영수증들을 찍었습니다. 그때 설거지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원래대로 접어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민서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다 했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서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돌아간 뒤 저는 찍어둔 사진들을 봤어요.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비교했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수증 날짜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날짜가 같았어요. 280만 원짜리 가방을 산 날 민서는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샀다는 글과 함께 가방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 영수증 사진, 은행 거래 내역. 하나씩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제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번호를 봤습니다. 뭔가 익숙했어요. 아니, 이건 제 주민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서가 제 주민번호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서요. 제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영수증을 끄는 거죠. 저는 다른 영수증들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제 주민번호로 돼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기 돈으로 사치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제 명의로 받았던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 때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로그인을 하고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작년 한 해 동안 5천만 원 넘게 소득공제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쓴 돈이 아니었어요. 민서가 쓴 돈이었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돈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2월에 입금된 200만 원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민서한테 용돈으로 줬었죠. 민서가 어머님, 형편이 어려워서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민서 자신이 쓴 돈으로 받은 환급금을 다시 가져간 겁니다. 제 명의를 이용해서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시댁돈은 친정 부모 크루즈에 쓰고 자기 생활은 남편 돈으로 하고 소득공제는 시어머니 명의로 받아서 다시 가져가고 완벽했습니다. 민서는 7년간 완벽하게 저를 속였어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200만 원, 민서가 다시 가져감.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인스타그램 영수증, 은행 내역, 소득공제 내역 모두 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회의를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민서를 앞에 앉혀놓고 이 모든 걸 보여줘야 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겁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서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기로요. 아들과 민서를 함께 불러서 모든 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민서랑 같이 우리 집에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와봐.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 제가 답했죠.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를 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죠.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영수증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소득공제 내역. 전부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과 민서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어서 와. 일단 밥부터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아들이 가끔 엄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밥 먹고 하자라고만 답했죠. 민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중에 할게.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과 민서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 노트를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민서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서야, 내가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며?
민서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몰래 모은 돈이 좀 있어서요. 죄송해요. 말씀 안 드리고. 모은 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모아서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효녀네.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 민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근데 말이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2,800만 원이나 된다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서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행사에서 봤어. 내가 크루즈 예약하는 거.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니? 첫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민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건 내 생일 다음 날이더라. 그날 너 나한테 형편이 어려워서 케이크도 제대로 못 샀다고 미안해 했었지? 제가 물었어요. 민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추석 다음 주에 샀더라. 그 추석에 너 나한테 마트 세일 선물 세트 들고 왔었잖아. 아들이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민서야, 이게 뭐야?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건 제 돈으로. 내 돈?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내 돈 맞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산 거지.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내가 7년간 너한테 생활비로 준 돈이 3,500만 원이야. 근데 내 계좌에 2,8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민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7년 동안 700만 원만 썼어. 그럼 뭘로 생활한 거야? 제가 물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으로만 산 거잖아. 내가 준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지. 아들이 아내를 봤습니다. 민서야, 이게 정말이야?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 부모님 크루즈 보내는 거지? 내 돈으로 말이야. 어머님.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좋은 곳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고생 안 했어? 나도 평생 우리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내가 명품 사고 호텔 가고 고급 레스토랑 가면서 쓴 영수증들. 전부 내 주민번호로 소득 공제 받았더라.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수증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래. 제가 답했어요. 작년에 내 명의로 5천만 원 넘게 소득 공제 받았어. 내가 쓴 돈이 아니야. 민서가 쓴 돈이지.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200만 원. 그거 기억나니?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너한테 용돈으로 200만 원 줬지.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말했죠. 그게 바로 내가 내 명의로 받은 환급금이었어. 결국 내 돈을 내가 다시 가져간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고 민서는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7년간 나를 속였어.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지. 내 돈은 친정 부모 챙기는 데 썼고 내 명의는 소득 공제받는 데 이용했어. 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아내를 봤어요. 민서야,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7년간 믿었어. 착하고 알뜰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더라.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물었어요. 제 부모님도 생각나서.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부모 생각하는 건 좋아. 근데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는 계속 울기만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희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어줬죠. 아들과 민서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7년간 저를 속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제가 답했어요.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민서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 제가 물었죠. 민서가 다 인정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생활비 안 쓰고 모은 것도, 크루즈 예약한 것도, 소득 공제 받은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근데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생각에. 잠깐. 제가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아들이 저를 봤어요. 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서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죠. 이거 자세히 봐. 민서가 올린 글들. 아들이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간단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 행복한 시간 소소한 사치, 그런 문구들이 사진마다 달려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서가 올린 거야. 비공개 계정이라서 우리는 몰랐지. 제가 설명했어요. 아들이 계속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물에서 멈췄어요. 이건 제가 봤습니다. 작년 추석 사진이었어요. 민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민서야, 명절 선물 뭐 샀어? 민서가 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게 민서의 솔직한 모습이야. 우리 앞에서 보인 건 조심스러운 며느리였지만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더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어요. 민서가 친정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에 이렇게 써 있었죠. 엄마 아빠 크루즈 보내드렸다. 7년 동안 꾹 참고 모은 보람이 있네. 우리 부모님이 제일 소중하니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년 동안 꾹 참았다는 게 우리랑 살면서 참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서는 시댁 생활을 참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민서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야겠어요. 기다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더 있어요? 아들이 물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매달 나한테 용돈 주는 거 있잖아. 네, 50만 원씩. 아들이 답했어요. 민서가 그거 알고 있더라.
제가 말했죠. 아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 일을 떠올렸어요. 기억나니? 작년에 내가 골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민서가 그러더라. 어머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취미 생활하시면 좋겠다고. 그게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이상했어. 내가 어디 여유가 있어. 근데 민서는 내가 내한테 용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늘 형편이 어렵다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는 7년간 우리를 속였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지.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아들아. 제가 아들을 말렸어요. 진정해. 화내는 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민서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해. 돈이요? 아들이 되물었죠. 내가 준 생활비 2,800만 원. 그거 고스란히 남아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생활비로 준 건데 민서가 안 쓰고 다른 데 쓴 거야.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건 엄마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가 내 주민번호로 받은 소득공제 환급금도 있어. 그것도 돌려받아야 해. 얼마나 돼요? 아들이 물었죠. 3년치 합쳐서 한 600만 원 될 거야. 제가 답했어요. 아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럼 총 3,400만 원이네요.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아들이 물었어요. 그 다음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들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서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이미 결정했어요. 뭐? 제가 물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저와 엄마를 속인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살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이라니. 하지만 아들 결정을 존중해야 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속은 거예요. 민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밝혀주셔서 다행이에요. 계속 속고 살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민서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서야, 오늘은 정리할 게 있어서 불렀어. 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준 생활비 2,800만 원. 그거 돌려받을 거야. 제가 말했죠.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생활비로 줬는데 안 쓰고 다른 데 썼잖아. 그럼 돌려받아야지. 제가 설명했어요. 민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부모님 크루즈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다시 받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돈으로 갚든지. 어쨌든 나한테 2,800만 원 돌려줘.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내 주민번호로 받은 소득공제 환급금도 있어. 3년치 600만 원. 그것도 돌려받을 거야. 어머님, 그건. 민서가 말했죠. 총 3,400만 원이야. 제가 끊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 민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아들이 말했어요. 민서야, 그건 원래 엄마 돈이야.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민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넌 7년간 나를 속였어. 그 대가는 치러야지.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우리 이혼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 결정이야. 민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말려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서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아들만 남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네, 엄마. 아들이 답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아들아. 일주일 후 민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3,400만 원 전액이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앞으로는 남 속이지 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게 민서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민서를 마지막으로 본 날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서류 작업도 많았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죠. 그동안 아들은 계속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임시로 머무는 거라고 했지만 어느새 일상이 됐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혼 최종 확정 났어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글픈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죠. 속상하진 않니? 아니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축하할 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어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저녁 만들게요. 그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니?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저도 이제 요리를 배워야죠.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맛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아들아, 맛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딱 좋아. 제가 웃으며 답했죠.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눈치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어딘가 불편했거든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야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거. 죄송해요, 엄마. 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죠. 무슨 소리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한 달쯤 더 지났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 미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이야, 요즘 어때? 괜찮아. 제가 웃으며 답했죠. 아들이랑 이혼 다 끝났다며?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한 달 전에 끝났어. 제가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들긴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계속 속고 살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밝혀낸 게 잘한 거야.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민서 일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름이 오고 있었죠. 가로수 잎이 무성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아들아. 제가 대답했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도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민서가 쓰던 물건들은 이미 다 정리했었어요. 이제는 흔적도 없었죠. 청소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제가 놀라며 물었죠. 네. 오늘 발표 났어요. 다음 달부터 팀장이에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아들아.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죠. 그래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아들이 다짐했어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 제가 물었죠. 네. 팀장이 되고 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껴져요.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서와 이혼한 게 오히려 아들한테 도움이 됐나 봅니다.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회사 후배가 저보고 사람 만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르지 않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제가 말했어요. 급할 거 없어. 근데 나중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번엔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 7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도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거짓말을 밝혀냈고 제 아들을 지켰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평온한 날들만 있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사는 날들. 물론 언젠가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서로 솔직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했어요. 아들과 둘이 사는 게 나쁘지 않았죠. 저는 편안하게 미소 지었어요. 거짓말의 7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